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이란입니다.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이만큼 응급처치는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심폐소생술 외에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응급의학과 김호중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나름 응급처치를 하곤 합니다. 이런 응급처치 확실히 도움이 되죠.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접하셔서 아시는 그런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건데, 사실 골든타임은 이제 뇌혈관 질환에 가장 그 중심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외상입니다. 주로 외상에는 이제 사고를 주로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신속한 응급처치,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맞게끔 시행할 수 있는 수술, 이런 것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응급처치를 잘하면 도움이 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거나 민간요법을 알고 있던 것을 잘못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마도 이제 주위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면서도 잘못 행한다는 거는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바른 처치를 받게끔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인데 놓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다 따라하셔서는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민간요법이 도움이 되고 어떤 민간요법은 좀 피해야 할지 OX로 살펴봅니다. 응급처치 상식을 알아보는 응급처치 OX입니다. 네, 선생님 질문을 들어주시고요. 맞다 하면 O, 틀리다 하면 X. 둘 다다, 그럼 두 개 다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생선가시를 삼켰을 때는 밥을 한 숟갈 크게 삼켜라.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그 생선 가시가 걸려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 불편감을 느낀다라는 거는 그 가시가 점막에 굉장히 깊숙이 박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물을 마셨다거나 침을 삼킨다거나 기침을 세게 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증상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밥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서 없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밥이나 이런 어떤 물체 또는 음식을 넘겨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굉장히 깊숙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냥 깨끗하게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그냥 꺼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기나 개미 같은 벌레에 물렸을 때는 침을 발라라.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도 O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X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세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손, 발바닥 이런 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근데 사실은 입 안도 그렇습니다. 입 안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입 안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이제 안에 상처가 오래 가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아실 건데, 사실은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는 상처 자체가 조금 더 덧나거나 또 세균 감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침보다는 적절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열이 날 때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라. O인가요, X인가요? 이번에도 또 X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반응을 조금 존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몸에 갑자기 열이 난다는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뭔가의 어떤 독소를 또 세균을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싸우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거기다가 또 찬물을 일단 끼얹었을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히려 더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작용이 심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몸 자체의 조절 능력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일단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단 열이 났을 때는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일단 그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열을 좀 조절을 하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칼에 손이 베었을 때는 거즈로 강하게 압박하라. O인가요, X인가요? 이거는 뭐 전부 다 X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O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출혈이나 이런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는 압박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 뭐 좋은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건 강하게 압박한다는 건데, 일단은 그 상처가 난 부위의 말단 부위,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따지면 이 부위에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 끝 부분이 되겠죠. 이 끝 부분에 갑자기 색깔이 변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이 끝 부분이 저려진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어진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강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른 어떤 신경과 동맥, 혈관 같은 것들을 다 압박을 시키는 거거든요. 피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정도, 이건 이제 동맥을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압박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흐르는 정도는 가볍게 묶어주셔도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강하게는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큰 네. 동맥을 다쳤을 때 그럴 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땐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게 맞는 거네요. 네네. 색깔 자체가 약간 선홍색이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나오는, 분수처럼 끊어져 그렇죠. 나올 때요. 그런 경우는 동맥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좀 강하게 압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응급처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절별로 우리를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봅니다. 자, 그 첫 번째 계절, 봄에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 살펴볼 텐데요. 걷다가 뛰다가 이 갑자기 뚝 하고 부러지게 되는 낙상골절입니다. 근데 이 봄철에는 아무래도 겨울철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네. 특히나 등산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봄에.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쉽게는 뭐 요새는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라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RICE법이 있는데, 첫 번째 R이라는 거는 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거죠. 환자가 더 이상 움직여서 골절된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변형이 생기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평평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환자를 일단 안정시킬 수 있게끔 위치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뭐냐,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가운 거를 통해서 일단은 조직 자체가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부어오르게 되면 일단은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변형이 또 심각하게 있을 수 있고 수술 자체가 바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갑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C는 압박입니다.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우리 압박인데, 대부분은 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지만 어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압박붕대 하나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처나 골절 부위 자체를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압박은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E는 엘리베이션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 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심장보다 더 위로 올려준다. 심장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출혈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붓는 것도 더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스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 가지 아까 아이스라고 해서 평상시에 어떤 차가운 거를 등산 가실 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땅을 파면 땅 밑에 온도는 상당히 그 위에 있는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어떤 이 차갑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낙상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름철에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 알아봅니다. 바로 뜨거! 화상입니다. 화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소주로 소독을 해줘라. 어른들 부어주시잖아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알코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병원에서도 언제 사용하냐면 정상 피부에 씁니다. 우리가 주사 맞기 전에 정상 피부에다가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피부가 좀 손상이 된 피부거든요. 그렇죠. 손상된 피부에는 알코올을 쓰지 않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조직이 변형이 되고, 화상이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게 결국 흉터 아니겠어요? 근데 흉터라는 것도 조직 변형이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알코올 쓰시는 것은 오히려 정말 해로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소주를 쓰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흉이 더 심하게 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화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화상 치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감염을 막는 거고, 또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돼야 될 게 뭐냐면 화상 부위 자체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상 부위 자체가 계속해서 열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물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조직의 파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일단 제일 안전한 것이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수건에 싸서 그 부위에 대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 이것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병원에 딱 오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병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치료 잘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봄, 여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윙윙, 벌의 습격, 벌쏘임입니다. 가을철 되면 아무래도 뭐 벌초도 가시고 차례도 지내러 가셔서 벌쏘임에 대한 소식 많이 듣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냥 벌쏘여도 금방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그 방송이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또 매년 사망사고를 경험하시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시는데 최근 벌에 쏘이는 사고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은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제 경남 산청군에서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꿀벌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꿀벌은 이제 침을 남기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오면 뭐 본인들이 저 침을 발견 못했어요, 저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꿀벌은 사실 침을 남기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 침만 잘 제거하면 일단은 그 염증도 거의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위가 어떤 그 머리나 이쪽에 물리셨을 경우에 아니면 대량으로 물리셨을 경우에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벌은 사실은 말벌 같은 종류입니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그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는 등 검은 말벌. 요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말벌에 쏘이게 되면 사실은 침이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알러지 반응 자체가 목에 있는 어떤 점막을 그 계속해서 부어오르게 해서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오기 전에 발생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침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말벌에 물리신 것 같다고 판단됐을 때는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빨리 병원을 일단 찾으시는 것 또는 119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벌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처럼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건가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만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물을 사실은 119나 이런 데서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처치할 수 있는 또 처치할 수 있는 인원들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들 또 약물 이런 것들이 배치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계절이죠. 곧 다가올 계절이기도 한데요. 겨울에 벌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아차가워 동상입니다.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 좀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어떤 때 생기는 질환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상은 아마 이제 일반인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극도의 추위에 어떤 신체가 노출된 경우 주로 이제 말단 부위죠. 주로 발끝이나 손끝이나 이런 또 귀 이런 부위가 주로 그 타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추위에 노출됐을 때 극도의 추위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추가드리고 싶은 건 동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창이라는 거는 이제 경미한 동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증상이 좀 특이한 게 좀 붉어져요.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추위에서 내가 붉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동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뭔가 따뜻하게 한다거나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따뜻하게 온도 조절만 잘 해줘도 네. 동상으로 가지 않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부 손상이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옷이나 이런 어떤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시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도 너무 조이는 옷을 입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이게 추위에 노출이 돼서 일단 동상의 증상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응급처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0도에서 42도 정도 약간은 손을 집어내서 약간 뜨겁다 할 정도의 그 온도에다가 이걸 담그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빨리 그 자체의 어떤 조직을 가온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혹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집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계절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에 따른 응급처치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상황에 필요한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채워줘입니다. 네, 문장을 듣고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채워줘 첫 번째 문장. 저혈당이 나타나면 이것을 먹어라. 이것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선생님, 저는 이것 같은데 당분이 풍부한 오렌지 주스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복용하라고 다들 이렇게 많이 권고를 하죠. 주스는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렌지 주스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저혈당의 경우에는 가끔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오렌지 주스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이제 응급처치 기본에 이제 좀 충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식이 없을 때는 뭔가를 먹이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을 때는 삼키는 능력 자체도 일단은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 먹이셨을 때 그것이 목에 있는 구멍 중에 다른 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식도로 안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나 이런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119 구급차 안에는 이 당분이 들어있는 정맥 주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9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채워줘. 귀에 벌레가 들어갔다면 귀 속에 이것을 넣어라.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귀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하던데 뭘 넣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에는 벌레가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고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얇은 막이다 보니까 고막도 손상되기 쉽고 네. 그 다음에 고막도 막이다 보니까 이 벌레가 또 이게 바로 뚫지는 못해서 옆에 있는 고막 주위에 있는 살들을 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어떤 이런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리가 나면서 계속해서 아파지는 그 고통은 굉장히 겪어보신 분들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방법 자체가 이제 그 기름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이 식용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름 종류를 넣게 되면 이 그 피부 자체를 일단 코팅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벌레 자체가 이렇게 발버둥 치더라도 상처를 더 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치용으로도 일단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용유 넣는 것 외에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곤충의 어떤 성질 자체가 빛을 비추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그 방향을 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인하는 어떤 방법을 쓰는데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면 근데 성공하는 율이 거의 한 4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곤충들도 영리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빛을 비추는 방법 자체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어떤 처치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되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한 적어도 한 1분 이내 또는 한 30초 이내 어떤 사용을 해보시는데 효과가 없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용유, 빛 둘 다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응급처치라는 것 기억하시고 잠깐 해봤는데 안 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힘, 심폐소생술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응급처치법 살펴봤는데요.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응급처치법, 응급처치일 뿐이지 완벽한 치료가 아닌 만큼 바로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